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그동안 자금이 집중되어 있었던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오늘도 좀 주도권을 가진 가운데 하락 종목이 상당히 좀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는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을 하회했고 코스닥은 810선에서 약보합 마감이 됐습니다. 자, 개별주들의 하락폭이 좀 눈에 띄고 있는 가운데서 이 온디바이스 AI주들의 급등세가 좀 눈에 띈 하루였는데요. 제주반도체 그리고 심텍을 비롯한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저희 방송 공략 종목이었던 칩스앤미디어 상당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잠시 후에 전문가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방송에서는 더불어서 또 종목 상담 시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속에 있는 고민들 시원하게 풀어가실 수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가 아래에 나가고 있는데요. 문자 접수는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오늘의 전문가님께서 고민 상담 시원하게 좀 해결해 주신다고 하겠고요. 전화 접수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전화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부터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장을 앞서가는 트렌드 리더 이재규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좀 시장에서 소외받았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 조금 부진했는데 어떻게 시장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좋지는 않았죠. 사실상 체감상으로도 그렇고 실제 수치상으로도 하락을 했지만 이제 우리가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 수가 어느 정도 비율로 움직이느냐, 우리가 이런 것들도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전체적으로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도 에코프로 머티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몇몇 기업들에만 자금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 종목군들이 아니라 다른 종목을 매매하셨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적은 하루였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지난주부터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고 나서 변동성이 좀 빠르게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이 좀 지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11월 말 그리고 12월 달까지도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만 좀 약세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하락한다라기보다는 좀 지루하게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그래도 좀 다행인 부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름대로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쪽이 그래도 하방 경직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오늘 만약에 반도체가 밀렸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오늘 버텨줬기 때문에 일단 내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증시가 어떻게 마감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증시가 잘 마감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그래도 남아있는 2023년 동안 올해 내로 그래도 주가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계좌가 개선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하시면서 시장에 참여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도 우리 시장에서 오늘 좀 다행이었던 점은 반도체가 좀 버텨줬다라는 점이었던 것 같은데 전문가님, 저희가 또 계속해서 방송에서도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들 좀 나눴었잖아요. 특히 이 칩 설계가 온디바이스 AI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들었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이 칩스앤미디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상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좀 70% 가까운 상승률, 67.38%. 와, 너무 잘 짚어주셨는데 이런 종목들 또 어떻게 짚으셨는지 그리고 반도체 쪽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칩스앤미디어가 굉장히 단기간에 많이 올랐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에 소개를 드린 기업인데 오늘 이제 고가 기준으로 67% 정도 상승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었던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죠.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지난주부터 시장에서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와 연동돼서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이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기업들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온디바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디자인하우스라고 하죠. 그래서 도면을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보다 이제 칩셋미디어는 살짝 더 앞에 있는
공정해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칩셋 미디어가 움직였고 오늘 가온칩스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도명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앵커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시장에 관련되어 그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HBM 쪽이 굉장히 강했었죠. 근데 HBM이 이제 주춤하는 사이에 온디바이스 쪽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온디바이스 쪽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반도체에 대한 관심은 유효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HBM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폭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전 당연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데 이 온디바이스 관련주들이 어떻게 보면 HBM보다는 좀 더 생동감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 온디바이스 관련주들 중에서 먼저 올라가 있는 기업들 말고 아직까지 못 오른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을 공략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나서 한 번도 반도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1, 2주 정도의 기간 조정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가 갑자기 급등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제 말이 틀린 것이 되겠지만 1, 2주 정도 기간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기존의 HBM이라든지 전공정이라든지 후공정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반도체가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을 어느 정도 지지해 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반도체 여러분 더 올라갈 여력이 많아요. 왜냐하면 올해까지 적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흑자가 되니까 내년 흑자가 되고 흑자가 더 잘 나오는 시기까지 시세가 주가의 시세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 반도체 쪽 흐름 좀 좋게 보시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또 반도체 종목들 오늘 좀 주시나요? 그렇죠. 반도체 네. 관련주 뭐 지금도 드릴 수가 있는데 오. 계속해서 이제 방송 시청하시다 보면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방송 말미에 타임 특가 종목 시간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이 공략하셨던 칩셋 미디어 방송에서 보시고 좀 공략하셨던 분들 계셨으면 좋겠는데 수익 실현 언제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또 여타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데 물려 있어서 좀 고민이 많아요 하시는 분들도 모두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가능하시고요. 문자 접수 샵 3772번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 신청해 주신 시청자분 계셔서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에코프렘 BM이요. 에코프로 BM이요. 매수가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26만 500원에 100%요. 26만 500원에 100%요. 네. 아, 비중을 상당히 좀 많이 실으셨네요. 그래서 조금 더 네.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뭐 매수는 잘하셨습니다. 가격대가 전혀 나쁘지 않고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는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왜 100%나 매수를 하셨어요? 좀 많이 갈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날. 네. 아, 그래도. 그런데 많이 갔다가 다시 떨어져 보더라고요. 아, 한번 수익 구간에 들어갔다가 내려온 거군요. 아니, 못 갔어요. 아, 그래요? 타고 나서.
알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낙폭이 굉장히 큰 상황인 건 맞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화면 잠깐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죠. 현재 오늘 종가가 24만 1,000원인데요. 예. 여기 이제 차트 보시면은 차트에 이제 빨간색 선이 있는데 요 라인대가 지금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는 라인대예요. 주가가 밀릴 것 같이 하면서도 저 자리까지 내려오게 되면 지금 반발 매수라든지 대기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뭐 좀 냉정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22만 5천 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절반은 일단 잘라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게 100% 매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 50% 100%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자신이 있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움직였을 때는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저는 일단 빠질 거라고 생각은 많이 안 해요. 빠질 거라고 생각을 많이 안 하지만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22만 원으로 정정하겠습니다. 22만 원을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은 일단 잘라내고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22만 원까지 내려오지 않고 바로 반등을 준다라고 한다면, 바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일단 27만 원 선까지를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만 원까지 올라와도요. 저는 3분의 1 정도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100% 매수를 하면요.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10%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이 10% 하락을 해도 버틸만 하거든요. 20%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버틸만 해요. 내가 10%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20% 하락해도요. 전체 계좌를 기준으로는 2%밖에 손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100%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5%만 빠져도 이게 심장이 좀 두근두근 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냉정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주가가 빠질 때는 22만 원을 손절가, 밀려 내려가면 절반 손절하셔야 되고요. 올라오면 27만 원에서 3분의 1을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잔량만 보유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와 목표가를 잡아드렸는데 저의 의견은 지금부터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높다예요. 그러니까 손절가보다 목표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만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좀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27만 원에서 이제 수익 실현 3분의 1 정도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는 22만 원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자 상담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상담 셀바스 헬스케어 궁금해요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1,420원, 비중은 10%입니다. 상당히 좀 많이 물려 계신 것 같은데 궁금하신 점이 추매해도 되나요, 전문가님? 물어보셨어요.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메디아나 인수 이슈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네. 현재 지금 매수가가 높기는 해요. 11,420원. 11,420원에 비중이 1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소외받고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거래대금도 그렇게 적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그렇게 적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갑자기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는다면 저는 오히려 문의 주신 것처럼 추가 매수 한 번 정도는 하셔도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저는 10%만 추가 매수를 한 번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 10% 보유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10%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20%가 되겠죠. 20% 이상을 비중을 늘리시진 않는 게 좋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7,350원 이하에서 하시면 됩니다. 7,35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현재 매수가가 11,420원이죠. 그렇게 된다면 평 단가가 9,300원 정도가 될 거예요. 9,300원 정도가 된다면
한 번 추가 매수한 이후에 충분히 수익 전환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350원대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요.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목표가는 9,5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매수한 이후에 반등을 주게 되면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도할 만한 가격대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의견을 드리고요. 추가 매수를 한번 했는데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6,300원대. 6,300원대를 이탈했을 때는 저는 그때는 절반을 다시 손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올라갔을 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졌을 때 손절하는 게 정말 중요한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주가가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023년도 1월 달만 하더라도 2,000원대에 있었던 기업이에요. 현재 7,000원대까지 올라왔으니까 3배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있고 거래대금도 많이 줄어든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추가 매수를 해서 거기서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에 대한 대응을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라가게 되면 사실 뭐 수익 나는 구간 9,000원대 넘어가면 아마 10,000원도 넘어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되는데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6,300원 이탈하게 되면 절반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진단 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하냐고 문자로 또 상담을 주셨습니다. 10% 동일 비중으로는 추가 매수 가능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는 9,500원 그리고 손절가 6,3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대응 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 상담 열어볼게요. 글로벌 텍스프리 궁금하다고 보내주셨는데 매수가 4,995원 그리고 비중이 40%입니다. 전문가님 전망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거든요. 지금 좀 약 손실권에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님. 요즘 뭐 리오프닝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텍스프리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여름쯤에 이제 시장에서 리오프닝, 중국 쪽에서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들어온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자금을 많이 쓰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최근에 조정을 크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수치상으로 따져보자면 중국 관광객들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자금의 크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매도하기에는 조금 아까워요. 다만 비중 자체가 40%이기 때문에 대응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캔들상으로 우리가 좀 따져보도록 하죠. 캔들을 보시면 이게 너무 확대가 돼서 좀 보기가 안 좋은데 제가 잠깐 이렇게 해볼게요. 제가 지금 표시해 드리는 이 자리가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린 자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저런 자리에서 저점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완전히 이탈한 건 아니지만 저 위에서 놀고 있진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도 아래 꼬리가 조금 달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제 생각에는 올라와 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기업이 내일 올라오지 못하고 밀린다라고 한다면 내일은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4,730원대에서 마감이 됐는데 만약에 내일 4,500원대로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내일 절반은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이 글로벌 텍스프리라는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뭐 앞으로 좀 나아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응은 그것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5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 절반을 한번 덜어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일 올라오게 된다면 뭐 4,800원도 좋고요. 4,900원도 좋고요. 올라오게 되면 보유죠. 보유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5,500원대로 잡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는 지금 좀 깨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모멘텀은 살아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더 보유를 해보자. 그래서 저는 관점을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홀딩이 맞는데요. 그래도 대응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500원대를 내일 이탈하게 되면 저는 절반 손절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이 40% 들어간 게 사실 뭐 매수가가 6,000원, 7,000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잘못하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안 좋진 않거든요. 매수가가 괜찮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가라는 게 차트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이 좌측에 보시면 8월달 부근입니다. 이 자리 제가 지금 표시를 해드릴 텐데 저 자리가 지금 갭상승이 나왔던 자리거든요. 갭상승이 나온 자리 같은 경우는 거래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이 나오다 보면 저 갭을 메우려고 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4,730원에서 4,040원대, 4,050원대까지 갭을 메우려고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500원대를 이탈하면 먼저 대응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밀리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저 갭상승이 나왔었던 과거의 자리는 앞으로 이제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장단점이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쨌든 주가에 대한 분석이나 기업에 대한 분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대응은 똑같습니다. 올라가면 익절을 하는 것이고 빠지면 손절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주가가 내려왔을 때는 제가 손절 지정드린 가격에서 꼭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까지 진단 짚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략 주신 대로 대응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생방송 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내 계좌 속 고민들 좀 시원하게 풀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전화 접수는 023772-027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이재규 전문가님과 직접 통화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문자 접수는 샵 3772번으로 주시면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 분씩 차례대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바로 이어서 만나볼게요. 문자 상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광약품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가 7,090원 그리고 비중은 10% 담으셨습니다. 부광약품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조현병 치료제로 최근에 또 이슈가 됐었는데 미국에서 한 해 2조 팔린 약이라고 합니다. 라투다라는 약이 또 식약처에 허가를 받았다 이런 기사가 또 있네요.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좀 해결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제약 바이오 기업들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한 파이프라인을 찾아보면 대다수의 기업들이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은 어떤 식으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고 언제쯤 품목 허가가 돼서 실제로 매출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갈 길이 좀 멀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주가에도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워낙에 매물이 두텁던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급등, 갭상승 출발을 한 이후에 장대 음봉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틀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부광약품에 대한 신용한도가 초과가 되어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좀 무리해서 들어온 투자자분들이 많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신용 잔고가 많다라고 해서 주가가 못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그 주포들, 우리가 뭐 악질 세력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악질 세력들 같은 경우도 신용을 사용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이 많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못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용이 많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느꼈을 때는 좀 부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광약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들어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신용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부담을 가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긴 호흡에서 봤을 때 주봉이나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급하게 잘라낼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는 5,900원 선에 5,800원 선에서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차트를 제가 좀 길게 한번 이렇게
펴 볼게요. 펴 보시면 주가가 엄청 오랫동안 하락을 했었죠. 2021년도에 23,000원에서 현재 6,000원대까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법도 합니다. 다만 문제는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은 나오고 있지만 영업이익이 적자인 회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말이랑 연초 같은 경우는 적자 회사를 웬만하면 보유하지 않았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연말과 연초에는 이제 재무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라든지 CB라든지 BW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강약품은 일단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다. 10%의 비중만 유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밀려 내려왔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5,800원대를 이탈했을 때는 손절. 그때는 아마 10월 24일 날 만들어놨었던 저점대인 5,460원도 이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반등을 하게 된다면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아드릴게요. 반등을 하게 되면 이게 변동성이 적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적은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7,7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매수가 대비해서 10% 조금 안 되는 한 8, 9% 정도 수익 구간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절반 정도만 챙기시는 걸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강약품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이걸 내가 비중을 더 가져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기업의 가치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기업의 뭐 부강약품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찌됐건 간에 재무상으로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지 말고 10%를 보유한 채로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강약품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주셨고요. 목표가는 7,700원, 손절 라인은 5,800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상담 주신 시청자분 계셔서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하이딥이고요. 하이딥이요. 매수가 네, 비중은 네. 어떻게 되실까요? 2,000원에 5%입니다. 2,000원에 5%요. 아, 네. 하이딥 같은 경우에는 또 터치스크린 기술 개발하는 기업이죠. 네, 지금 좀 손실권에 계셔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혹시 요거 왜 매수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방송 보고 샀어요. 아, 그게 매수하신 이유인가요? 네네. 방송에서 뭐 때문에 사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던가요? 앞으로는 뭐 이런저런 기술력이 많아서 네. 비전이 있다 사라 그래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냥 사봤는데 그 뒤로 쭉쭉쭉쭉 내려가서 네네. 매수가까지 올 건지 아니면 지금 조금 더 사서 들어가야 할 건지 네, 제가 그게 이제 궁금해서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딥 같은 경우는 일단 방금 전에 앵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터치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OLED와 접목되어 있는 터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됐었던 쪽이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초에 2차 전지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가 움직였고 뭐 AI나 로봇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부각이 되지 못했었죠. 그러니까 연초에는 부각이 됐다가 중순 이후에는 많이 부각이 되지 못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내년에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스마트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그러니까 OLED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시장에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이딥 같은 경우는 일단 보유의 의견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나온 이 5.8%대의 양봉도 굉장히 반가운 양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어요. 지금 차트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선을 좀 그어드릴게요. 물론 여러분 우리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고 방송 보고 계신 다른 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제가 줄을 그어놓고서 말씀드리는 것을 저렇게 보면 되는구나 이렇게 맹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이제 하이딥이라는 기업이 8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저점이 지금 이 좌측에 있는 저점대고, 그리고 11월 달 들어서도 계속해서 저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죠. 그리고 오늘도 이제 8%대 반등이 나왔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반등이라고, 혹은 의미 있는 지지 라인대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오늘 가격대가 이제 1637원인데 1,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5% 보유하고 계신 물량은 저는 그대로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손절가는 1,500원의 의견을 드리고요. 주가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목표가는 1,780원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78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요 하이딥은 저한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1,78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그때는 제가 오히려 또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말이 웃긴데 잘 들어보세요.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주가가 1,637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추가 매수하라고 말씀을 안 드리고 오히려 좀 올라와서 1,78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가격이 더 저렴한데 왜 지금 추가 매수하지 않고 나중에 주가가 올라왔을 때 추가 매수를 고민해 보라고 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주가라는 것은 추세를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하락하고 있을 때는 웬만하면 추가 매수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주가가 올라왔을 때 이게 추세가 돌아섰구나라고 판단이 돼서 그때 조금 100원, 200원 더 주고라도 그때 매수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정드린 손절가 꼭 지켜주시고요. 만약에 반대로 이제 주가가 잘 올라와서 1,780원 이상 올라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하이딥이란 기업은 2024년도에 한번 시세가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이딥까지 짚어주셨고요. OLED 관련해서 내년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하십니다. 다행인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으로 상담 신청해 주셨을까요? 현대 엘리베이. 아, 현대 엘리베이. 매수가 네네.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9,070원, 77,090원인데 아, 77,090원이요. 네, 비중은요? 한 20%에서 25% 되거든요. 20%에서 25%. 아, 비중도 상당히 좀 있으신데 지금 좀 많이 고점에 물려 계신 것 같아요. 오늘은 45,45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됐고요. 요 종목 지금 상당히 지금 손실 중이셔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해결해 보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업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네, 이제 좀 이제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를 하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제 조금 문제 아닌 문제가 매수가가 너무 높죠.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도 알고 계실 텐데, 한 번에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면 이게 주가 기준으로 75% 정도가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 현실적으로 이게 한 번에 돌아서긴 저는 조금은 부담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현대 엘리베이터의 주가 흐름은 굉장히 좋아요. 저는 여기서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수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한 번에 뭐 수익 전환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다만 이제 현금의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는 45,000원대에서 45,000원대, 지금 현재 가격 부근이거든요. 이 가격대에선 저는 5%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좀 더 많이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뭐 35%, 40% 이상 가져가면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조금이라도 내려두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된다면
안 밀려 내려올 것 같아요. 안 밀려 내려올 것 같은데 만약에 밀려 내려오게 되면 42,500원, 42,500원 이탈했을 때 뭐 저는 절반 정도는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5% 추가 매수를 한다면 추가 매수를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하신다라고 하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가정을 해본다면 목표 주가는 일단 56,000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000원이면 현재가 대비해서 거의 20% 정도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도 그러면 좀 손실폭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는 추세가 완전히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일단 현 시점에서의 목표가는 56,000원까지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까지 짚어주셨고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종목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요, 이재규 전문가님의 원픽 종목을 또 공개해 볼까 합니다. 종목 상담을 미처 참여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 혹은 이재규 전문가님이 픽하신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종목 상담도 너무 친절하게 잘 해주시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종목을 좋게 보시는지 제일 우리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회는 지금 타임투가 종목 시간에서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이 괜찮게 보시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이재규 전문가님의 무료 주식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도 함께 참여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QR코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그냥 가까이에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자그마한 링크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고 아래에 나가고 있는 참여 코드 4989 입력하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이재규 전문가님의 시장 가이드뿐만 아니라 오늘의 타임특가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자로도 참여 가능하신데요.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이재규 보내주시면요. 역시나 답장으로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타임특가 종목을 만나기에 앞서서요. 어떤 종목으로 굉장한 또 수익률을 기록하셨는지 만나봐야 될 텐데요. 칩스앤미디어 앞서서 또 말씀을 드렸지만 70% 가까운 수익률 기록했거든요. 이 종목부터 리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이죠. 지난주입니다. 일주일 정도 된 기간 동안 이제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죠. 바로 칩스앤미디어라는 기업이었는데 당시에도 제가 이제 모멘텀이 있어야 되고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을 만한 거래량이 있어야 된다. 근데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설명도 좀 많이 드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종목 상담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종목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했지만 그중에서 가장 많이 제가 할애를 했었던 기업이죠. 당시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여기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음봉의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이거 매집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매집봉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도 매집봉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고수라인 상단부에서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고 매집봉이 생기고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기 위한 저런 액션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순간적으로 강하게 튀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일로 딱 5거래일 만에 67%가 올라왔는데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9월 달부터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60% 이상 올라간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종목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시장에서 부각이 될 만한 주도 섹터라는 거예요. 주도 섹터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주도 섹터에 거래 대금이 들어와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같은 업종에 있는 기업들도 67% 못 올라왔어요. 하지만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시세가 만들어지면서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잡아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제가 고수라인을 통해서 쉽게 잡아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난주에 종목을 많이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소개드리지 않았죠.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은 토비스라는 기업인데요. 올라왔죠. 좀 더 올라왔습니다. 6% 넘게 올라왔고요. 그리고 같은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비올이라는 기업 역시도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소개드렸었던 기업들 중에서 주가 흐름이 잘 나온 기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리뷰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 보자면 대체적으로 이제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죠.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올 때 소개를 드렸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왔을 때 거래가 동반되고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을 때 우리가 공략을 했었던 기업 20% 넘게 올라왔습니다. 저기는 19%라고 되어 있지만 주가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왔고요. KINX 같은 경우도 이런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추가 상승이 가능합니다. 추가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업이 가치가 있고요. 모멘텀이 있고요. 거래 대금이 있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께서도 추려놓으시면 생각보다 그 종목의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기업이 2,000종목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중에서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선별하는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에 부합하고 고수라인 상단부에 있는 기업들을 공략한다면 2,000종목 중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선별하는 것보다 10종목 중에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을 선별하는 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매매의 성공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것이 고수라인이고 제가 지금 방송에서 계속해서 이 고수라인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이에요. 칩스미디어 67%, 대덕전자 6.7% 올라왔고요. 토비스는 10.7%가 올라왔죠. 아까 전에 보셨던 것은 제가 업데이트를 안 한 건데 많이 올라왔어요. 딱 일주일 만에 올라온 주가의 흐름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만 올라온 게 아니고요. 그 전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도 10% 정도는 우습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그 전주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10월 말에 소개드렸었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20%, 11%, 28%, 21%, 16% 더 올라갔어요. 더 올라갔습니다. 더 올라갔는데 그거 체크해서 뭐 하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 기준에 맞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세의 연속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2023년도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애매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2차 전지 안 했으면 소외를 받았고요. 그리고 반도체 안 했으면 소외를 받았고요. 지금도 좀 애매하게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 종목이 못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앵커님 잠깐 갔다가 특가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고수가 고수익을 잡는 방법, 고수라인 설정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수익이 잘 안 나서 고민이 많아서 종목 교체를 좀 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고수라인을 설정할 수 있는 방법과 또 고수라인 상단에 포착된 종목들 함께 받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이재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가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4989 입력하시고 바로 들어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무나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고수라인 이 상단에 있는 종목들, 과연 이 칩셋미디어 같은 종목들이 있을지 오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특가 종목은 한 종목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건 이제 코스피인데요. 여러분, 코스피 종합주가 지수도 이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다는 부분이에요. 지금 시장이 살짝 애매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고수라인 상단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어쩌면 추세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첫 번째로 오늘 준비한 기업은 죄송합니다. 모트렉스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전장 부품, 자율주행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에서 FSD 모멘텀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오늘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가 아주 뜨겁게 HBM이 뜨겁게 움직였을 때보다 지금 반도체 쪽에 들어오는 자금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죠. 왜 그러냐면 연말이니까 그런 거예요.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이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이 과한 종목 중에서 성장주들이 순간순간 변동성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2024년도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부각될 수 있는 CES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트렉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제가 몇 종목들 뽑아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개인적으로 좀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공부해서 포트에 넣어 놓으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모트렉스 같은 경우도 현재 고수라인 상단부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관심 가져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특가 종목은 오늘 하나만 할게요. 제가 종목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가 종목을 많이 준비했는데 많이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그래서 일단 모트렉스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히든 종목, 그동안 제가 방송에 나와서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크래프톤도 마찬가지고요. 덕산 네오룩스도 마찬가지고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왔는데 오늘 준비한 종목 역시 굉장히 탄력적으로 좋은 흐름을 만들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잠시 앵커님께 넘겼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타임 특가 종목, 오늘은 자율주행 관련주인 모트렉스 짚어주셨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재규 전문가님께서 주력으로 잘 또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2024년에 CES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자율주행 관련주들, 특별히 또 상단부에, 고수라인 상단부에 잡힌 모트렉스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대응 전략 짚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QR 찍고 4989 아래에 나가고 있는 참여 코드 입력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덕산 네오룩스 비롯해서 또 크래프톤 계속해서 좋은 성적 내주고 있는 히든 종목도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제가 일전에 소개드렸었던 히든 종목인데요. 대덕전자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오늘 주가 흐름 잘 나왔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 역시도 시세 잘 나왔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기업입니다.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자동차 관련주를 소개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제가 한국무브넥스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여러분들께서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고금리가 진행이 되다가 금리가 이제 조금씩 꺾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죠. 여러분들께서도 자동차 구매하실 때 할부로 사용을 할 텐데 그럼 이자를 냅니다. 이자를 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는 자동차 판매가 많이 되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금리가 동결이 되고 금리가 인하할 수도 있다는 내용까지 나오게 된다면 자동차 업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추세적으로 우상향 쭉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종목명과 가격 전략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월요일장 대응하시느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2월의 마무리를 똑똑하게 잘 할 수 있는 방법, 내일도 저희 7시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전략 짚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